예, 안녕하세요. 한신대 신학과 학우 여러분. 저는 이광희 목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저를 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학부 수련회니까 학부 학번은 07학번입니다. 네, 07학번이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목사가 된 풋내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젊은 축에 속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은 유튜브 채널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의 고민을 다루고 있는 팟캐스트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엔조이, 복음과 상황, 뭐 에큐메니안 이런 기독교 언론에 뭐 글을 연재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 보니까 예배 서적을 국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짧게 소개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저는 예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고 합격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사역을 좀 쉬는 동안 이걸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난 아무래도 공부보다는 목회다. 그래 이제 내게 남은 건 목회뿐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짐 싸서 지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대화는 MZ세대 신학생, 이거 MG나 MZ나 뭐라고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MG라고 읽을게요. 미국에선 그렇게 읽더라고요. MZ 신학생, 신앙인들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 근데 우리가 MZ세대라고 얘기할 때 가리키는 사람들, 주로 이제 대상하는 사람들은 81년생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81년생이면 벌써 이제 40이 넘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MZ라는 말을 쓰는 것 같지는 않고 20대 이제 초중반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MZ라는 말을 쓰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전략 같은 거를 이야기해 보자고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이것저것 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이룬 사람도 아니고 뭐 신학적인 지식을 제가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사회 분석을 엄청 잘해서 MZ세대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거나 로드맵 짜주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그래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15년 동안 청년 대상으로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 오면서 제가 느낀 거, 제가 부딪힌 거, 저의 한계, 내가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이에 맞게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살기 쉬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학부 1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한 거죠. 여기 이제 1학년 거쳐가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테고 그리고 지금 1학년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학년 때는 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저 때는 1학년은 그냥 교양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신학과 관련된 수업을 한 2개 들었나? 거의 안 들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제가 교회 현장에 가면 꼴의 신학생이라고 꼴의 전도사라고 뭔가를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제가 되게 성숙하고 완성된 인격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하면 나는 아직 엄청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인 것처럼,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막 진리를 진리를 막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막 물어보면 막 다 대답해줘야 막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제 안에도 있었고 제 바깥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에 안 맞는 옷을 계속 제가 입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어떤 책임감과 또 태도, 그에 걸맞는 태도는 갖춰야 된다고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좀 지나쳤을 때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고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는데, 어른인 척, 섣불리 어른인 척 하기보다도 그냥 제 나이에 맞게 차근차근 성장하면 조금 더 탄탄한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생이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내면의 나이를 빨리 먹는 환경 중에 하나는 교회 구성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아무리 뭐 EDM 듣고 힙합 듣고, 그러니까 EDM이나 힙합은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가 아무리 듣고 여러분들이 막 코인 노래방 가서 막 부르고 클럽 가서 놀아도,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 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실로암 부르야 되고, 내게 강같은 평화 부르면서 박수치고 중간에 할렐루야 외쳐주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구성원은 대체로 연령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맞춰져 있는 어떤 문화적 컨텐츠들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대에서 향유되고 있는 문화하고 교회에서 향유되고 있는 문화하고 시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그 간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기성세대가 교회에서 향유하고 있는 약간은 시대가 좀 흐른 그런 문화들에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젊은 문화 컨텐츠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에 맞게 그 동세대의 문화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노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제 실제 나이보다 제 내면의 나이가 더 많았을 때에 생기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30 중반, 35살인데 제가 20대 초반, 20대 중반, 10대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고 제 마음을 이제 젊은 마음이야, MZ의 마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하는 그런 막 유행어를 따라하고 그 MZ 세대가 좋아하는 거를 막 제가 막 배워서 다가가고,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제 경험상 그게 좋은 효과보다는 좀 오히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어른 세대 분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도 제가 그렇게 느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그 젊은 사람들 유행어를 배워요. 내가 배워. 인터넷에서 막 유튜브 치고 막 배워. 근데 제가 그거를 습득하고 배울 때쯤이면 이미 그 세대에서는 그게 한물 가서 더 이상 유행이 아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행여라도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유행일 때 배웠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티가 나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쓰면서 영어를 배운 사람하고 뒤늦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중에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는 발음도 다르고 뭐 제스처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막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게 딱 들으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유행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가 소통하려고 대단히 노력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또 나이에 안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제 나이에 맞는 건강한 모습을 갖추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대고 20대고 어떤 때는 30대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걸 요청할 때가 있고 건강한 30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건강한 30대가 되면 20대와 30대로서 건강하게 소통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억지로 막 20대가 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건강한 제 나이에 맞게 성장하면 그에 따른 소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나이에 맞게 바르게 성장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MZ세대하고 소통할 길이 뭐 조금은 그래도 신라같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지 않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 속지 말라는 거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다 지금 생소한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무수하게 쏟아지는 여러 담론들이 있는데 그 담론들에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헐레벌떡 속아버린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 주최 측에겐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MZ세대라는 말도 좀 누군가를 속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속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는 MZ세대라는 말을 좀 쓰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MZ세대라는 말을 통해서 뭐 사회학적으로나 인구 통계적으로나 뭔가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문화적으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연구하기에는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좋은 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실제로 MZ세대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MZ세대라고 지칭하는 거에 대한 의아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MZ라고 말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뭐 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정체성을 그렇게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지도 않은 걸 MZ세대라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완전 제 뇌피셜입니다. MZ세대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좀 불순하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MZ세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품을 팔기 위한 사람들이 소비자들을 분석하기 위한 마케팅적 차원에서의 분석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MZ세대에 관한 뭐 글들이나 책을 보더라도 그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이런 것들이 꼭 빠지지 않고 나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MZ세대는 물건을 팔기 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저희는 교회는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는 거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MZ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을 MZ세대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느낀 것 같아요. 뭔가 불순한 의도로 우리를 어떤 세대로 규정하려고 한다라는 그 어떤 감각적인 거부 반응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MZ세대라는 렌즈를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방식은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 분석과 이해의 도구들이 필요하긴 하죠. 뭐 MZ가 그것에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MZ세대라는 타이틀을 계속
쓰는 이상 어느 선 이상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MZ세대라는 말이 요새 엄청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데, 저는 MZ세대라는 말 좀 그냥 안 쓰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쏟아지는 담론들에 주목하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쏟아지는 담론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메타버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목회를 해봤어요. 규모는 작고 또 제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지만 온라인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하고 계속 모여서 신앙생활을 온라인을 공동체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도 온라인 목회에 목회의 온라인적 측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목회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담론들이 나올 때 그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목회의 온라인적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활동들이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메타버스다 해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 뭐 몇 가지들이 신선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 같은 걸 사용해서 하는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저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이거 신기하다, 이거 해야 된대, 이거 선점해야 된대 라고 하면서 관심 갖고 있는 조금은 나이가 든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실제로 메타버스의 실체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붙임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불안을 막 우리에게 좀 자극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온라인의 시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발전돼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지는 담론들의 민감함을 넘어서 예민하고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붙들면서 거기에 좀 더 개방성을 갖는 정도가 좋지, 이거 뜬다 해서 막 하고 이거 뜬다 해서 막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탄탄하게 닦아놔야 되는 것들을 좀 탄탄하게 쌓아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목회자에 대한 기술의 요구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남성이 기타 칠 줄 알고 운전할 줄 알면 됐어요.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영상 편집도 추가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요청하는 것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론 그런 기술들을 잘 갈고 닦아서 전문의 영역에 이르면 정말 좋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오늘날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꼰대 같은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저는 그거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약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고, 또 그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뭐 2000년 혹은 3000년 4000년 지나서도 MZ건 뭐 X세대건 뭐 N세대건 Y세대건 할 것 없이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뭐 세 번째라고 하겠네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기독교의 위기가 제가 입학하던 2007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 들어와서 야, 이제 교회 망한다, 사양산업이다, 너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매 책 풀 때마다, 매 신앙 수련회 때마다, 강사분들한테 매번 들었어요. 어디 뭐 노회 가서도 듣고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다라는 말이 이제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위기는 여러분들만의 위기도 아니고 저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는 야 우리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너는 어떡하냐라는 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위기인 것 같아요.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어쩌면 다시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슬프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버티기다. 버티기. 비록 우리 세대의 영광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핵심 가치들을 잘 간직하고 그거를 유산으로는 남겨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성장이나 부흥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쩌면 이제 버티기. 제 친구 중에 찬양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그 CCM 아티스트인데, 이제 같이 걷다가 그 친구에게 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안 보인다. 다음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마음이 안 보인다 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보면 CCM 아티스트고 문화적인 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계속 사랑을 말하고 언젠가 세상이 그것을 봐줄 때,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냥 우리 거기에 있으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한 자들하고 연대하고 항상 약한 곳에 있고 항상 아픈 곳에 가 있고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이에 맞게 탄탄하게 성장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속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일을 꾸준히 하자, 버티자, 요건데 요 3가지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게, 나의 시간에 맞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우리의 문화를 살피고, 그러나 세상에 이런저런 쏟아지는 얘기들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가 처한 세대에서 누가 아파하는가, 어디에 사랑이 필요한가, 어떻게 사랑을 말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MZ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향한, 각 세대를 향한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을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뭐 많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고 난 후에 실시간으로 또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